오늘의 성서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는 한국 선교와 교육에 힘썼고 연세대학교 설립에 든든한 기초를 놓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배우자입니다. 언더우드의 유명세 때문에 가려지기는 했지만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도 한국의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어 명성황후의 시의가 되었고 제중원의 부인과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역에서 중요한 점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의 삶과 선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릴리어스 호튼 선교사는 1851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어린 시절부터 실천했습니다.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벌어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릴리어스 호튼 선교사의 어머니는 그녀가 선교사로 가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녀가 결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결심하게 된 것은 시카고의 쿡 카운티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할 때 이 영국 여성 선교사 페이건 에더와의 만남입니다. 이 선교사는 인도에서 여성을 위해 일할 여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릴리어스 호튼은 의학을 공부해서 인도 여성을 도울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릴리어스 호튼도 언더우드처럼 원래는 인도로 가서 의료 선교를 할 계획이었지만 북장로교 해외 선교의 요청으로 조선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를 고집할 수도 있었지만 조선으로의 선교 파송을 따랐습니다. 그녀에게 인도나 한국이나 파송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지만 부르신 곳으로 가는 릴리어스 호튼의 겸손한 섬김과 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온 릴리어스 호튼 선교사는 원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데 독신 선교사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선에 와서 그녀는 8살 연하인 언더우드와 1889년에 결혼을 합니다. 호라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그녀가 조선에 도착할 때 제물포에 마중을 나온 많은 선교사 중 하나였습니다. 결혼한 후에 언더우드 부부는 조선 최초의 신혼여행을 계획합니다. 신혼여행은 순회 전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신혼여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신혼여행으로 더 편안하고 짧은 여행을 갈 수 있고 아름다운 산촌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계획한 선교 여행이 아닙니다. 여성들도 한국 내륙 지방을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의논하고 기도했고 이제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의 목표 중 하나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여성관 때문에 조선 여성들은 이동의 제한을 받았고 릴리어스 호튼 선교사가 보기에는 이것은 바꿔야 할 그런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혼여행으로 여성들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함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릴리어스 호튼이 조선 여성을 위해서 어떻게 문화를 바꿔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 행동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행은 찾아가는 선교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릴리어스 호튼은 한국인들과 가까이 살면서 만남을 자주 갖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선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인 가운데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설교만큼 중요하다고 믿으며 그들 가운데서 생활함으로써 수백 가지의 방법으로 본토인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본인 마을에 살면서 1마일 혹은 2, 3마일 떨어져 있을 경우 한국인들에게 전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생활의 모범으로 또한 조선인들과 함께 더불어 어울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려 했던 릴리어스 호튼은 사람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선교사가 아니라 찾아가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진 요청을 받아가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왕진을 통해서 가까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릴리어스 호트는 의료 선교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깊이 관련이 되어야 하며 왕의 주치, 국록을 받는 고위 관리, 정부 병원의 책임자로만 남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탈선이라고 강하게 비판도 합니다. 치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특별히 마을 주변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릴리어스 호트는 의료 선교에도 힘을 기울였지만 문서 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특별히 남편 언더우드 별세 이윤인 1919년에서 22년 사이에 많은 신앙 서적을 집중적으로 번역하고 발간했습니다. 이 번역 서적을 통해서 한글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릴리어스 호트는 또한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고 학교 건립에도 힘을 썼습니다. 연희전문학교 설립에 남성 선교사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지만 릴리어스 호튼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통해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릴리어스 호튼은 또한 자신의 편견을 스스로 교정하는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조선을 대면했을 때 그녀는 조선의 삶과 문화를 폄하했습니다. 조선은 예절과 관습이 이국적이고 원시적이며 동물 수준으로 격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타자에 대한 편견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선교 사역을 하며 그녀는 자신의 시각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선에 대한 편견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흔히 조선 사람은 게으르고 무디고 어리석고 느리고 열등한 민족이라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짐작건대 이런 말들은 그들을 잘 모르는 여행자들이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쓸모없는 사람들로 생각하게 하려는 적의 있는 그들의 적이나 그들을 잘 알아보려는 생각이 없이 겉모습만 본 사람들의 말이다. 처음 조선에 왔을 때 릴리어스 호트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삶을 통해서 한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인식하고 정당한 평가를 하며 조선인들을 위한 선교사를 넘어서서 조선인과 함께하는 선교사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릴리어스 호트는 부름받은 곳에서 복음과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다닌 선교사였으며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름받은 곳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건강한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한 조선인과 함께한 선교사였습니다. 릴리어스 호튼의 삶과 신앙을 본받는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우시고 연세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 우리 연세인들이 있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약자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머물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